두 번째 배틀은 메타버스와 NFT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NFT 들어보셨죠? 자, 2021년을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 마법의 단어를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단어를 쓰면 주가도 상승되고 기업 이미지도 반등되고 마법 주문과 같은 단어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긍정적인 분도 있고, 야 이거 너무 거품이고 뭐 사실 이거 이 산업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그냥 캐치프레이즈고 뭐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차세대 혁명인가 아니면 버블로 끝날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나 그 NFT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2분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제 어원 그대로 보면 초월 세상,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물리적 세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메타버스는 디지털과 온라인 이 여러 것들이 중첩된 세상이라는 어원적인 정의를 사용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거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올리는 브이로그나 여러 사진들처럼 일상의 스냅샷들을 올리는 그 라이프 로깅, 이 네 가지를 2007년도에 분류해서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게 가상현실 게임 속 세계를 마치 메타버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와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2021년 기준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이자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다. 여기에서 잠깐 역사를 짚고 나면요, PC가 가정에 들어와서 랜선으로 연결됐던 게 첫 번째 연결의 혁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아무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말 모바일 인터넷, 이게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낸 이후에 생겨난 두 번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세 번째 혁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 하드웨어는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막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을 알고리즘도 볼 수 있게 안경, 글래스 또는 헤드셋으로 보게 해주고, 그럼 입력은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을 사용한 입력을, 내가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한 입력을 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메타버스의, 진짜 메타버스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말에 애플 글래스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의 넥스트 레벨이 나오면 사실 이런 거 들고 우리가 그 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홀로그램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기가 아마도 이런 글래스가 될 거다. 여기까지가 메타버스의 설명. 그렇다면 NFT는 뭐냐?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일종의 디지털 화폐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서로 스왑되는 그런 화폐라고 본다면, 대체 불가 토큰은 일종의 내가 희귀 포켓몬 카드나 농구선수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질 수 있는 형태의 토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디지털 세상에 지금까지는 모두가 복붙할 수 있고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는 디지털 안의 무형의 자산은 우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NFT가 적용이 되게 되면 디지털 공간상에 누가 제일 먼저 이거를 만들었고 내놓은 건지, 무형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음원이나 모든 것에 소유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NFT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세상 속에 만약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오지만 이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실제 세상에서야 뭐 DNA 검출, 뭐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진짜 전지, 도용된 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NFT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설명 감사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잘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이거 주제를 고른 이유는 우리 쌈 붙이려고. 김상욱 교수님은 페북에 이거 다 불쉿이다. 그리고 정확히 표현이 뭐였죠? 기억도 안 나는데. 한때 굉장히 혹평. 이거 진짜 버블이고 뭔가 냄새가 난다. 문제다.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되게 구리다. 사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런 비슷한.
그래서 이건 정말 재미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취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한 예측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측이 맞은 적이 없었어요, 별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온 게 대부분이었고, 원래 플라스틱은 절연체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개발한 거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게 5만 대만 다 폐기되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세상이 뒤덮일 것조차도 그 플라스틱이 널리 쓰일 때 예측 못했었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같은 것은 원래 군사 장비로 만든 거죠. 저게 소련의 동시다발적 핵 공격에 대해서 정보를 분산 보호하려고 만든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이란 것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술이란 것은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술은 그 기술이 가진 그만큼만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언제나 틀렸었어요. 예를 들어 제 20세기 말만 해도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어대서 물리학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초전도체는 고온 초전도체 그것이 필요한 정도만큼만 딱 쓰여요. 자기 부상 열차가 다니긴 하지만 세계를 바꾸지 못했고요. 여전히 전선으로 쓰이지 못하고 스퀴드를 만드는데 끝났죠. 드론이 한때는 세상을 바꾼다, 3D 프린터가 바꾼다, 딱 그 기술이 쓰일 만큼만 쓰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나 NFT, 그러니까 메타버스만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NFT는 좀 다른 주제라서요. 메타버스는 아직 정확히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얘기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단지 이제 VR 기술만 머리에 떠오르고 이렇게 고글 쓰고 이것만 지금 그게 메타버스인가 그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아주 박밋빛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견지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제가 기술자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이 뭐 불시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미래가 왔을 때 이익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나 역사에서 그래왔어요. 이거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더군다나 이 IT 쪽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거지. 바로 딴지 들어갑니다. 반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과 약을 파는 사람들 역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올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는 갑자기 생겨난 어떠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뭐 미래에 대한 허황된 예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8기업이 실제로 이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술이고 또 지금 제가 정의한 것에 따르면 이게 인터넷도 웹 1, 웹 2, 웹 3 이런 형태로 진화해 왔던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넥스트 레벨 인터넷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설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예측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론은 허수아비 반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뭘 해?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다고? 온라인 세상이 온다고? 인터넷에 대해서 그런 건 필요 없고 쓰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인터넷은 전 세상을 바꿔놓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술 자체가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업그레이드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타버스가 갑자기 뜨게 된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굉장히 많이 욕을 했지만 첫 해 100만 대가 팔리고 두 번째 1000만 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 세계가 스마트폰 열풍에 휩싸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달아오른 이유도 코로나19 한가운데 페이스북 메타가 내놓은 오큘러스 퀘스트가 8개월 만에 600만 대 이상이 팔리고 이제 아마 지금은 1000만 대 이상이 팔리니까 이게 그냥 일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중들이 매수로 사용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애플도 뛰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주셨던 다른 예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그 기술이 미래에 뭐 안 쓰일 거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대한 변화를 이뤄낼 것인데 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느냐 전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주장이 정확하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어법이 아니라고요. 과학자의 어법은 잘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는 게 과학자의 전형적 어법이거든요. 과학 커뮤니티. 근데 동의하는 게 메타버스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멀티버스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평행우주론이 과학 이론으로 나오긴 했지만 멀티버스나 영화에 나오는 거는 사실 과학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런 미래가 올 거다, 기술적으로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백그라운드를 말하면 제가 지난 4년은 기업에서 일을 했잖아요. 본인은 과학자가 아니라 괜찮다. 아니, 주장해도 그럴 뜻인가요? 그것보다는 과학자와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학자의 정의는 하기 나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되죠. 아, 재밌다. 본인이 말하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의 정의를 우리가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방금 말한 메타버스는 과학자들이 한 예측은 아닌 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기업들의 경우가 실제로 이것이 3년 안에 일어날 변화인가 아닌가라는 예측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수익이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틀린 선택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어요. 근데 메타버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3년 안에 예측, 기업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목에서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약간 편을 나누라 그러면 이제 장동선 박사 편인데 네. 구태여 나누라 그러면 근데 그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보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계시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다 왜곡해서 뇌에서 계산해서 보는 세상을 보는 거지 실제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눈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풋 기관이 있는데 그 매체를 항상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가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망원경, 현미경 뭐 이런 것들 다 핸드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 메타버스를 저는 약간 그런 그 우리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매체의 확장으로 본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금 가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라고 하는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도 이제는 그 가상이라고 하는 것, 시뮬레이션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쪽으로 매체 확장을 하는, 우리의 인식론을 확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NFT 같은 것들은 그 속에서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주니까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좁은 물리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겠지만 약간 인식론적인 방식에서 보면 조금 더 그 포용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저도 이제 이 두 분의 다 편이죠. 근데 아니 일단 3대 1이야? 저희 회사 자체가 메타버스의 편승에 관련 트랜스버스 아닙니까? 자, 그 관점에서 아니 일단은 3대 1이면 나도 이제 한마디 할게요. 오케이. 그 2대 1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과학자는 어떤 이론에 열광할 수 없나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에 열광할 수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모르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트렌드다. 우리가 그렇죠. 넓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기술인데 이것이 그 중에서 그나마 그럼 저는 비관적인 얘기를 굉장히 해볼게요. 잘 그러니까 보인다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기다 놓고 보고 스마트폰은 더 가까운 데서 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더 넓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점은 동의하고요. 진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완전 오감을 제가 VR을 써보고 한 30분 정도 가상 세계를 그냥 탐험해 본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 30분 동안 정말 주변과 완전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볼 때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 하는 동안에는 내가 오롯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게 이제 장단점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내가 실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구축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건 진짜로 지금까지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사기업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지금 뭐 페이스북이 뭐 선점해 간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미국의 IT 기업들한테 맡겼을 때 철저한 자본주의적 저희가 지금 이 SNS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SNS의 기업들이 여러분 아마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드라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지금도 매일같이 저도 페이스북을 쓰지만 항상 의문을 갖거든요. 이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도구인가? 이것을 지금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독점을 하여 나로 하여금 여기에 쓰는 시간을 더 쓰게 만드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메타버스와 같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오감이 나의 정말 인지하는 모든 게 들어간 그 세상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대로 가면은 독점할 확률이 큰데 우리가 그 세계를 과연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자, 여기서 논점이 약간 바뀌어갔는데 이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누가 통제하게 될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제 강연의 마지막에 항상 하는 주제 2개를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과연 어떠한 미래로 갈까, 누가 통제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